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침에 방송할 때도 사실은 다 내려온 거예요. 박스권까지. 뭐야. 사실은 박스권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주가가 사실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자,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너무 급하게 빠진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빠질 조정이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빠질 빠질 주식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빠지는데 우리가 너무 좀 급하게 이게 외봉으로 이게 지금 오늘만 5%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급하게 빠진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지금 고점 대비 3일 동안 폭락을 한 이유가, 폭락을 한 게 한 7, 8% 정도 폭락을 했어요. 7, 8% 정도 폭락하면 여러분들 계좌 대비 이게 1%에 한 여러분들 전체 계좌 대비 한 2% 정도 되거든요. 2% 정도 되고, 10%면 여러분들 계좌 대비 한 20%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지수 대비 이 계좌 비교하면 원래 그렇고, 그다음에 주봉을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더 오를 수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언제 나오냐 계속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수 분석이나 유튜브에 지수 분석이나 해놓은 영상 보면, 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702, 코스닥 720부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영역은 사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위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이 밑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 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네, 제가 종목도 천천히 봐드릴게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요 얘기할 때, 이제 테마주 기술주 얘기할 때, 네, 제 유튜브에 제가 지수 분석해 놓은 영상들이 좀 있는데, 그런 영상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영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떨어져도 더 떨어질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680부터가 제 생각되는 구간이었고, 보시면 참고하실 때는 좀 참고하시는 영상은 좀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5월 23일날 올려놓은 이 테마주대 기술주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매매를 좀 현금화를 진행을 해야 됐던 좀 자리고요.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월봉이나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라는 걸 그려요. 박스라는 걸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이 횡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횡보라는 게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여기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지금 월봉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이 이제 그 급하잖아요. 당장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월봉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근데 월봉을 놓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차트를 분석하거나 뭐를 분석할 때라든지 항상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가야 돼요. 시간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보면 일단 그 하방에 대한 추세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항상. 근데 이제 뭐 이 자리에서의 하방에 대한 추세를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났고, 이 자리에 대한 하방의 추세를 좀 돌파를 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뭐 월봉이 끝나진 않았어요. 월봉이 끝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월봉상 시세 초입에 뭐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살짝 올렸다가 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거래량을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뭐 물론 세계 증시 따라서 가겠지만 뭐 이번 달 만약에 월봉 자체가 사실은 오늘 저점이나 680 정도를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보면 그냥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똑같아요. 뭐 지수 차트나 어떤 차트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차트라고 놓고 보면 하방 추세를 돌파한 자리, 그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하방 추세를 돌파한 자리는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쉽게 죽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격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코스닥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750대 요번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지, 그러니까 시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음봉을 맞고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항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고, 그 저항이라는 게 이제 이 박스라는 게 이렇게 놔도 이거는 이제 박스죠. 근데 요런 추세를 그리는, 그러니까 이런 기울어진 이 박스가 각도가 기울어지면 이 박스가 각도가 있으면 추세예요. 이런 하방 추세, 이런 상방 추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박스예요. 자, 근데 이런 박스들을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돼서 이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뭐 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의 조정 끝에 뭐 한 2년 반 정도 동안의 조정 끝에 어쨌든 뚫었어요. 그동안 못 뚫었던 추세를 지난 코로나부터 개미 한번 털고 바닥에서부터 어쨌든 한 7, 80%의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뚫었단 말이에요. 자, 뚫었어요. 어쨌든. 자, 뚫었고 전체적으로 큰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 제 생각에는 바닥 다지기 정도예요. 연 차트를 보고 뭐 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래대금 터진 걸 볼래요? 지지난해 뭐 15년도 16년도 기준으로 16년도 기준만큼 거래량이 터졌어요. 연봉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는 거는 사실은 코스닥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최대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는 올해예요. 한 해가. 뭐 코로나 때문에 투매 물량 나왔고 지금 뭐 동안 개미라고 해가지고 개미들 물량이 터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는데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의 종가가 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끝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연봉의 종가를 형성을 하는데 2020년에 이제 종가가 뭐 한 500으로 들어가서 뭐 만약 550에 만약에 이게 끝났다. 이렇게 끝난다. 거래량은 좀 더 터지겠죠? 전보다. 왜냐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니까. 뭐 거래량은 한 2,900, 한 3,000 정도 터질 거예요. 한 3, 요 정도라고 하면, 자, 이렇게 터지겠죠. 자, 이렇게 터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음봉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자, 대세 하락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대세 하락이거든요. 완전 대세 하락으로 꺾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이제 큰 시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구간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거래량을 계속 올려놓으면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게 박스였어요. 이게 박스였고, 어쨌든 이게 박스였어요. 지금 이게 박스고, 이 밑에는 저는 좀 과매도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밑에는 과매도고, 요 위에는 과매수라고 생각을 해요. 800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기간 조정이 더 나오면 이제 800을 뚫고 뭐 진짜 우리가 원하는 1000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어쨌든 연봉으로 봤을 땐 이렇고, 아 좋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터졌고, 6개월이 더 되면 더 터지겠죠, 거래량은. 그러면 우리가 개별 차트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바닥을 다지는 좀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코스닥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뭐 더 심하면 내년까지 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요번에는 사실 작년 올해는 앞자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뭐 7, 뭐 6, 5, 4도 보고 우리들이 어쨌든 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2간에 만에 뭐 3간에 만에 이러다가 어쨌든 바닥에서 큰 반등이 있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오늘 이런 폭락 자체가 사실은 대비가 안 된 폭락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면 월봉 자체는 뭐 볼 게 없죠. 그냥 이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요렇게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를 어쨌든 돌파한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방 추세를 어쨌든 얘도 지금 거래량으로 돌파했잖아요. 얘도 지금 하방 추세를 거래량으로 돌파했죠. 이러면 무조건 옆으로 기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냥 떡상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각도는 이렇지만 이게 이제 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이 비율에 1.5에서 2배 정도의 횡보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이 비율에 이 정도의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재차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트의 기본적 원리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가를 올릴 때 가격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옆으로 봤을 땐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 근데 제가 오늘 두산 피어셀 아침에 그 하한가 갈 때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제일 빨리 나는 건 핫다 매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3, 4, 5월에 했던 매매는 사실 개별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핫다 매매를 하신 거예요. 왜? 지수가 너무 낙폭이 심했던 그런 과매도 영역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매매를 하실 때 핫다 매매를 하신 거라고요. 자, 제가 개별 종목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 누군가? 그러니까 어, 핫다 매매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 장중에 이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서 이거 여기서 사면 이런 거는 뭐 바로 반등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핫다 잡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 구간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VI 갔잖아요. VI 갔는데, 근데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이제 하한가 가는 거, 그다음에 낙폭이 심할 때 잡는 거는 반등이 엄청 빨라요. 반등이 엄청 빠르다고요. 왜냐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싸다는 생각을 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코스피는 V자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종목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예요. 우량주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3만원 4만원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빠져가지고 대외적인 악재로 2만원이나 막 19,000원을 갔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막 15,000원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삼성전자가 2만원? 여러분들 있는 주식 다 팔고 살걸요?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삼성전자 살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코스피는 이렇게 나와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있잖아요. 뭐 코스피 종목들 뭐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지금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주식 처음 했을 때 했던 이제 박스 매매 했을 때 현대모비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냥 대충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요 박스 뭐 이 구간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뭐 올라갔겠죠. 근데 요런 이제 박스 구간이라는 게 코스피 차트는 존재를 해요. 요렇게 박스가 왜 생기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막 들이부어서 매수를 하는 심리 때문에 그런 V자 반등이 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코스피 종목은 좀 심하죠. 왜냐면 코스피 종목은 우량주고, 좀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잡주보다는 좀 더 우량하고 회사 가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 4월 달에 수익이 빨리빨리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 종목조차도 지금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라는 회사들도 뭐 바이오 주식이 이제 대부분이죠. 뭐 바이오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그 바이오 주식들이 사실은 요 급락하면서 그 다 때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악재 때문에 사실은 저 주가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지수들이. 최근에 뭐 있었죠? 바이오 때문에 뭐 신라젠 때문에, 아니면 그 다음 신라젠 때문에 그 바이오 주가 다 떨어지면서, 난 바이오 애들 전환사채 썼던 거 있죠. 전환사채 썼던 거 다 조기 상환하는 뭐 그런 악재 때문에 또 바이오 주식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좀 후두두들 떨렸던 게, 제가 레고캠 바이오가 두 번이에요. 이렇게 봐봐. 여기 19년 8월 달에 3만 5천원 간 적이 한 번 있고요. 요 때가 그때예요. 요 때가 19년 8월에 뭐 지트리고 레고캠이고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 다 무너졌어요. 이때. 그러고 요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근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급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누구나 수익이 났던 구간들의 매매는, 이 구간들에서의 매매는 기업의 가치는 존재를 하는데 너무 과매도 구간에 와 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과매수 구간으로. 그래서 저는 과매도에서 항상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과매수에서 매수를 하면 좀 돌파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과매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과매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주봉이랑 월봉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더 횡보가 필요해요. 어떤 거? 더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상승이 나와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뭐 코스닥 지수 1000까지 가려면 더 횡보가 필요하고, 이 횡보의 기간은 한 2, 3년 정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3년 정도면
아마 요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변곡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정권이 바뀔 때쯤 해서 차트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상방으로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해서 갈지, 아니면 밑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영영 못 돌아오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조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다 해놓고, 자 보면 여기서 지금 횡보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해놓고 위로 갔잖아요. 위로 가면 조정을 받더라도 가거든요. 왜냐면 요렇게 수렴해놓고 상방으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거는 일반 개별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가격 조정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밑으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진짜 조심하셔야겠죠. 뭐 진짜 2년 뒤에, 3년 뒤에, 뭐 그때까지 제가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 때 만약에 저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횡보해야 되는 박스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주봉 보면, 뭐 주봉도 같은 얘기겠죠. 680 안 깨면서 횡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봉도 마찬가지.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어놓고, 지금 이게 갈색깔이 장기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어놓고 지금 이렇게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횡보가 필요해요. 횡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좀 폭이 커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영역은, 무서워할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분석이에요.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 뭐 많겠죠. 지금 트럼프가 뭐 위태롭다며요. 그럼 뭐 뉴스나 찌라시들 많고, 그러면 바이든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이제 가격인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50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9,000까지 내려왔잖아요. 코인도 요즘에는 나스닥이나 따라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지수 앞전에 분석해드렸을 때, 지수가 떨어지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 요일도 있지만, 그 조 바이든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조 바이든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조 바이든이 왜 문제인지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뭐 문제는 좀 문제라는 표현보다 조 바이든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급진적인 좀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증시가 한 번씩 휘청거려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 바이든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증시가 휘청거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트럼프가 뭐 물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몸 아프고 뭐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렇게 또 증시가 또 이렇게 꺾이려고 하니까, 또 트럼프보다 또 바이든이다 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움직이니까 한성기업 같은 거 오늘 시간에 8%인가 오르고, 지수는 빠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스닥 해외선물 차트를 보면, 제 생각에는 요 뭐 정말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오늘 그 9370짜리가 여기를 만약에 종가로 이탈을 한다. 그럼 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자리를 이탈하면. 근데 이제 꼬리는 메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좀 힘들게 우리를 좀 괴롭히다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저점이 잡혔다고 함부로 매수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기준으로 저점이 잡혔으면, 그러니까 저점이 잡혔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종목을 물타기보다 새로운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을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과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단기 과매도 구간이 된 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일 또 빠지고 내일 모레 또 빠져. 그러면 뭐든 그냥 밑에서 사면은 다 먹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60일선이에요. 60일선까지 만약에 빠지면 이렇게 반등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나오려면 뭐 정배수, 두배수, 뭐 세배수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렇게 타서 그거를 못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물린 건 그냥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냅두고 뭐 60일선 기술적 반등이라도 지수가 나오는 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음봉으로 훅 빠질 때 사람들이 공포에 그냥 이것저것 다 던질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거 이제 싸게 사서 뭐 그 다음날 음봉 좀 길게 나올 때, 양봉 좀 길게 나올 때 매도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만큼 내가 기존에 물려있던 거 반 자르고,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게 뭐예요? 그럼 레고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건 바이오 업종이에요. 왜냐면 바이오가 제일 빨리 올라가니까. 바이오 업종, 전기차 업종, 수소차 업종.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걸. 어차피 아마케 다음 주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도 비대면으로도 했는데 그거를 뭐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오 업종들, 아마케 오늘 급락 나오면서 빠졌던 거, 뭐 ABL 바이오, 제넥신 이런 거 있잖아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또 22일 날 그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뭐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번에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수 빠질 때 이거 어차피 상관없다고 그냥 풍국주정이나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냥 수소차나 하나 아무거나 담고 있으면 간다고. 왜냐면 이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잘하려면, 뭐 뭐든 똑같겠죠. 주식을 잘하려면,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을 잘하려면, 아니면 내가 뭘 잘하고 싶으면 항상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풍국주정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5월 29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때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 지수에 밀려가지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5월 28일 날 했을 거예요. 저 때가 아마 신성통상인가 막 그 상한가 갈 때인 것 같은데, 일본주들이 저 때는 저점 잡아서 먼저 사는 게 임자예요. 근데 지금은 저점이 이 전 저점보다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밑에서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인 거고, 바이오주의 대장은 그냥 아마케 주식 중에 돈 많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ABL 바이오나 제넥신 이런 거 그냥 돈 많이 들어온 거 하면 돼요. 무조건 거래대금 많이 터진 거. 그래서 그리고 그 대장을 해야 돼요, 항상. 대장을.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바닥인 것들 있잖아요. 바닥인데 바이오 주식인데 재료 엮여서 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물 한 잔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뭐 분명히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뭐 이번 주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전 솔직히 그냥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냥 이번 주 조정이다라고 마음을 갖고 어, 월봉 보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다른 뭐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제 자본의 10%씩만 주식을 하니까. 그래서 뭐 많이 해봐야 투자해봐야 뭐 4, 5천 뭐 이렇게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지수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다 입금해서 다 사요. 저는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밑으로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차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냥 그런 걸 사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을 뭐 다 지나고 나서 이런 말 하면 뭐 말도 안 뭐 누구나 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현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잖아요. 계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계좌에 현금이 무조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능 수량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는 걸 못 고치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풀매수 해도 돼요. 대신에 돈을 조금만 넣고 풀매수 하다가 내가 진짜 또 더 사고 싶을 때 있죠. 그리고 더 사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오래 물려있다 보면 아 이거는 딱 느낌이 왔어. 추가 매수 해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제가 왜 장기 투자를 먼저 하라고 하냐면 장기 투자를 하고 주식에 돈이 많이 물려 있으면 있잖아요. 종목의 흐름을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HLB 파워 얘기를 했죠. 레오캠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오캠은 제가 뭐 수익 인증까지 한 거니까 140%. 레오캠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종목도 이따 봐드릴게요. 뭐 이 얘기 레오캠 얘기를 하면 제가 주식을 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내가 과거에 이때 물려있을 때 뭐 이렇게 갔지 뭐 저렇게 갔지 여기서는 뭐 빠질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많이 물려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라는 걸 레오캠 바이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은 종목을 뭐 샘표 뭐 레오캠 바이오 뭐 HLB 파워 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그 종목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차트를. 그러면 차트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경험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사실은 경험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내가 경험이 쌓여서 내가 이때 이렇게 대응했지 저때 저렇게 대응했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백날 솔직히 30분 내내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걸 한 40분 5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해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그리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더 좋은 대안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해외 선물을 가서 뭐 매도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주식 일단 닫고 뭐 인버스를 한다든지 저는 인버스 매매를 안 좋아하니까 뭐 인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ELW를 해서 뭐 거기서 매도를 잡아서 뭐 수익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안 하더라도 뭐 코인이나 뭐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면 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뭐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뭐 앞으로 대응? 그러니까 솔직히 중장기적인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냥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빠졌을 뿐이지. 다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너무 이제 힘겹게 올라가다 이게 너무 한 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반등도 세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빠진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는 하한가 많이 빠져봐야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코로나 때 생각해봐요. 이 폭만큼 뭐 이렇게 이틀 빠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30%더 빠졌잖아요. 다른 종목들.
오히려 이게 나아요. 이렇게 나고 그냥 여기서 뭐 십자 도지 몇 개 나와서 기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나와서 약간 반등 나와줄 때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 싹 정리하고 그리고 밑으로 한번 빠지는 요런 이제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밑으로 빠져봐야 또 뭐 이 구간 이렇게 지지하면서 뭐 여기서 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2년 뒤, 뭐 1년 뒤에 좀 더 큰 상승을 나오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순전히 지금 나와 있는 뉴스나 지금 나와 있는 뭐 차트나 뭐 이렇게 지금 제 눈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고급 정보를 듣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데 뭐 어떤 뭐 회사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정보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듣고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